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갤럭시 워치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나 타이젠 소프트웨어나 그런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과연 요 제품을 2022년에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2022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스펙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스펙으로 안에 들어간 거는 삼성의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삼성 엑시노스 9110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코어텍스 A53 듀얼코어로 1.15GHz, 그리고 GPU로 말리 T720 싱글코어 667MHz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블루투스 모델은 768MB LPDDR4X 램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46mm의 LTE 모델인데, LTE 모델은 1.5GB LPDDR4X 램이 탑재되어 있고, 모든 제품 4GB eMMC 저장 공간으로 42mm는 1.2인치 디스플레이, 제 거 같은 4.6mm는 1.3인치 디스플레이로 360에 360 해상도의 S-스트립 RGB 서브 픽셀 방식의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안 불렀어. 그래서 1.2인치 같은 경우는 424 ppi, 1.3인치 같은 경우는 392 pp이며, LTE 모델 같은 경우는 LTE 카테고리 4까지 지원해서 최대 150Mbps 다운로드 속도, 그리고 50Mbps 업로드 속도를 지원합니다. 추가로 와이파이 134, 그리고 블루투스 4.2, 그리고 삼성페이를 위한 NFC가 탑재가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NFC를 통한 삼성페이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작같이 기어 S3에는 MST도 지원을 해서 삼성페이를 출시 당시 바로 지원을 안 해줘도 추후에 지원을 해줬는데, 해당 모델은 MST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삼성페이는 미래에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위성 합법 장치로 GPS, 글로나스 신호를 잡을 수 있고, 배터리는 작은 게 270mAh, 큰 게 472mAh로, 배터리로 보면은 42mm랑 46mm랑 이 배터리 크기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로는 처음에 타이젠 4.0이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현재는 5.0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 삼성 원 UI 4 워치 1.0에서 1.5를 지나 2.0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작은 게 49g, 큰 거는 64g이고, 추가로 IP68 OATM 방수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초로 컬러 어브레이즈 온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초침 소리를 구현이 돼 있고, 그리고 빅스비도 최초로 지원을 합니다, 워치에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혈압 측정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혈압 측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마트워치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보자면 당연히 알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구글 나우에서 뭐 날씨 관련 알림이고, 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런 거 전부 잘 옵니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오고, 그리고 요 스마트워치 기능 중 또 큰 걸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요 운동 피트니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자동 만보계 기능, 자동 운동 측정, 그리고 심박수, 스트레스 측정, 그리고 수면 측정까지 됩니다. 뭐 자동 만보계는 요 말 그대로 그냥 만보계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5428걸음을 걸었고, 뭐 그게 대충 뭐 5층짜리를 올라간 정도 오늘 올랐고, 뭐 4km 정도 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 만보를 설정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4일은 만보를 걸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 측정으로 가면은 요게 자동 운동으로, 뭐 걷기 같은 거라면 뭐 10분 이상 걸으면 자동으로 자동 운동 측정 기능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내가 수동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동으로 측정하기로 넘어가면은 뭐 핸드폰이랑 연결이 끊겨 있어도 자체 내장 GPS, 글로나스 신호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속도, 고도, 심박수, 그리고 당시 해당 위치 날씨 정보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 심박수는 여기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심박수를 켜놨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심박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누르면은
현재 오늘 심박수 요걸 분포를 볼 수가 있고, 설정에서 그 심박수가 높을 때, 낮을 때 언제 그 알림을 경고를 받을 건지에 대한 설정. 여기 가면은 항상 심박수를 측정을 할지 10분마다 측정을 할지 아니면은 그 수동으로 측정을 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분마다 측정을 하면은 심박수만 측정이 되고, 저처럼 계속 측정을 하면은 요 스트레스 레벨도 같이 측정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계속 측정이 되고 어쩔 때는 가끔 끊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돼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삼성 헬스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트레스가 높거나 뭐 그러면 요거 숨쉬기 요걸로 해가지고 뭐 스트레스 레벨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뭐 수면 측정 같은 경우는 지난 밤에 꽤나 오래 잤죠. 9시간. 뭐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잠든 거는 한 7시간 59분이고, 그 중에 1시간 13분은 깨어 있었고, 2시간 2분 동안 렘 수면을 했고, 그리고 5시간 45분 동안 얕은 수면, 그리고 깊은 수면은 17분밖에 못했네요.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진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면은 렘 수면을 측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뭐 그런 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 같은 경우는 한국 모델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봤는데, 아마 갤럭시 S9 시리즈에 들어갔던 것처럼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하고 처음에 그 혈압 장치로 측정한 값을 여기다가 삼성 헬스 앱에다가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요거 혈압을 측정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건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설명은 힘들 것 같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배터리는 어떤가? 저 같은 경우는 심박수 항상 켜짐을 해놓고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로만 연결했을 때 3일에서 4일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그리고 심박수를 10분만 켜놨을 때는 5일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스마트워치 치고는 꽤나 오래 가고, 해당 모델이 2019년에 나온 거 치고는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 같은 경우는 전용 무선 충전기를 이용을 하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0에서 100%까지. 그래서 뭐 단순히 알림 받고 시간 보고 수면이나 뭐 건강 트래킹용으로 사용하기에는 2022년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갤럭시 워치 4 시리즈가 웨어 OS 파워바이 삼성을 사용하면서 iOS랑 연동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기계는 아직까지 iOS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애플워치의 그런 네모난 디자인이 싫거나, 아니면은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엄청 짧기로 유명하죠, 스마트워치 중에서. 그래서 그런 대체품으로 요거는 아직 사용 가능하다고 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갤럭시 웨어러블 앱이랑 그리고 자세한 타이젠 5.0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알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